한도윤, 52세. 그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 강세진은 그렇게 그의 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아무 예고도 없이.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1년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퇴직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꿈꾸던 시골 생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사는 삶. 모든 계획은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모. 도윤아, 외갓집 좀 정리해야 할 것 같구나. 네가 한번 내려와 봐.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1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도윤은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서울을 벗어나자 하늘이 조금 더 넓어 보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당신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은 재빨리 라디오를 껐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추억을 마주할 준비도 슬픔을 느낄 준비도.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곳을 향해 달렸다. 비가 그친 오후. 시골길은 오래된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 앞에 섰다. 오랜만이었다. 아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곳에 올 용기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았다. 낡은 대문,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도윤아,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우리 둘이서.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밀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에 라벤더가 가득했다. 보랏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심은 꽃. 1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히 피어 있었다. 세진 씨가 심으신 거예요. 라벤더는 강하대요. 한번 뿌리 내리면 오래 간다고.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라벤더를 바라보았다.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못 지켰는데. 그 순간 라벤더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당신 곁에.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아내의 흔적. 거실 곳곳에 하얀 천으로 덮인 가구들. 벽에는 작년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시간이 멈춘 공간. 도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생생했다. 여보, 여기 소파 놓으면 딱이겠다. 저기는 작업대 놓고 창가에는 화분 두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윤은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거실 한쪽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도윤 씨가 언제 오면 열어보라고 하셨어. 며칠 전 이모가 말했던 바로 그 상자였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 묶음이 있었다. 낡은 파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첫 번째 편지 위에 쓰인 글씨.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 도윤의 숨이 턱 막혔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세진아.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갑자기 떠나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집에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요. 도윤 씨, 당신은 항상 나를 지켜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켜줘야 해요. 이 집에서요.
우리가 꿈꿨던 그 삶을요.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세진.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미안해, 세진아. 나 도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졌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이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처음이었다. 창밖으로 벌레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도.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 여보, 나 여기 있어. 도윤은 중얼거렸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라벤더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흙을 만졌다. 손에 흙이 묻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도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였다. 이모, 잘 왔구나. 밥은 먹었니? 이모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김치,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이 담긴 통.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먹을 것 같아서. 도윤은 코끝이 찡해졌다. 고맙습니다. 뭘, 세진이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모는 도윤의 어깨를 도닥였다. 천천히 해. 여기서 좀 쉬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다. 작은 방, 부엌, 다락방, 모든 공간에 아내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여기는 작업실로 쓰면 좋겠어요. 여기는 손님들이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아내가 했던 말들이 생생했다. 도윤은 한 방에 들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래,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이모가 가져온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이모가 담아준 김치찌개 냄새, 따뜻한 밥,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밤이 되자 도윤은 다시 상자를 열었다. 두 번째 편지. 도윤 씨, 당신은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의 손은 따뜻해요. 당신이 만든 것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 제발 당신 자신을 믿어줘요. 이 집에서요. 세진.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알았어, 세진아. 그는 작게 대답했다. 조금씩 해볼게. 도윤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하늘이었다. 세진아, 여기 별 진짜 많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너도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 믿었다. 나 여기서 조금 있어 볼게. 그는 중얼거렸다. 도망치지 않을게. 아침이 밝았다. 도윤은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해야 할 일, 지붕 수리 확인, 방 청소, 가구 정리, 작업대 설치 가능성 확인.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래, 일단 해보자. 도윤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도윤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집들, 마당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것이 느렸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아, 네, 잠시 머물러요. 그래요, 좋은 동네예요. 천천히 쉬어가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라벤더가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는 작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아내에게일 수도, 집에게일 수도, 자신에게일 수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도윤은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윤은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보였다. 아빠, 낮게 떨리는 목소리. 도윤의 숨이 멎었다. 주원이? 아들이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 주원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화 예고.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주원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리고 도윤은 아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 화 서로를 모르는 사이에서 계속됩니다.